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본다고 우리가 소믈리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와인 진열장 앞에서 쫄지 않고 내 취향에 맞는 와인을 선택할 수는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와인의 균형감이 무엇인지부터 와인의 아로마, 그리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5가지 와인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와인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북 커뮤니케이터 검은색달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문에 마음이 들 때기도 하지만 다양한 행사나 모임 때문에 사람들 만나서 와인 한 잔 이렇게 하실 경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처음 떠나는 프랑스 와인 여행이라는 책이었어요. 프랑스와 바슐로라는 뭔가 이름만 들어도 에펠탑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와인 가이드북을 제작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 이거 어려운 책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 책은 만화책입니다. 저도 그래서 부담 없이 읽기 시작했고요. 프랑스 와인의 기본과 기초부터 와인 제조 공정 등 정말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와알못한테는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서 열심히 필기해가면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좋은 와인이라는 거는 비싼 와인이 아니라 균형이 잘 잡힌 와인이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균형감이라는 게 뭘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시잖아요. 이 책에서 그 균형감이란 걸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둘이 타는 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도와 둥글함이 평형을 이뤄야 해요. 레드는 여기에 탄닌의 떫은 맛을 더해서 이 3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시지 않나요? 도대체 둥글함이란 뭐고 탄닌이란 뭐야?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이 책에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둥글함은 바디감 그리고 볼륨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좀 설명해 보자면 일단 우리가 물을 마시면은 그냥 물이 목구멍으로 쑥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유를 마실 때는 뭔가 묵직하고 부드러워서 같은 액체지만 물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 바로 둥글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둥글함이 와인의 몸통, 그러니까 바디 같아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닌은 맛이라기보다 촉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떫은 감 같은 거 먹으면은 그냥 맛이 떫은 게 아니라 입 안이 약간 막 푸석푸석해지고 막 까칠까칠해지면서 되게 건조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바로 탄닌의 그 떫은 맛, 떫은 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탄닌이 와인의 뼈대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이 탄닌이 없다면은 와인이 아니라 그냥 알코올 들어간 포도 주스 같은 느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의 균형은 신맛과 둥그람이 잘 만나서 상큼하면서도 묵직한 그런 부드러운 맛이 나야 이제 균형 잡힌 화이트 와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레드 와인은 신맛과 탄닌의 공격을 둥그람이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균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둥그람이 너무 센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향이 좀 많이 나거나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와인 음미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와인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와인의 균형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시청자님들과 저와의 균형이겠죠? 그 균형을 아름답게 맞추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균형을 맞췄으니까 이제는 와인의 매력을 결정하는 향기, 아로마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와인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와인의 아로마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와인의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느낀 감각, 내가 느낀 맛을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코를 믿고 그 향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총 9가지 아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 9개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먼저 자연의 향은 과일, 꽃, 그리고 식물 아로마입니다. 이것들이 와인을 마실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향이라고 하는데요. 딸기 향이 나거나 아카시아 향이 나거나 비 온 뒤에 잔디 냄새가 난다, 이런 향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아로마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인간의 향인데요. 여기에는 오크통, 잿
안방, 훈연, 향신료 아로마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와인 마시다 보면 뭔가 이제 나무 향이 나거나 뭔가 타는 향 아니면은 뭐 초콜릿 향 같은 게 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아로마들입니다. 마지막은 미스터리 향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동물이나 미네랄 아로마가 여기에 속합니다. 가죽 냄새가 난다거나 뭐 젖은 돌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쇠 냄새처럼 와인에서 왜 이런 향이 나지 하는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미스테리 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9개의 아로마를 좀 더 쉽게 기억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 나름의 방법을 세워서 와인을 드실 때마다 그런 아로마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드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인에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의 아로마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하면 뭐 와인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품종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나고 이제 와인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아주 유명한 품종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 특징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샤르도네입니다. 샤르도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재배하는 청포도 종이라고 해요. 아까 설명드린 아로마 중에 사과나 배 같은 과일향 그리고 나무향이 나기도 하고요. 은은한 버터향이 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소비뇽 블랑입니다. 보르도와 프랑스 남서부에서 주로 재배하는 청포도라고 해요. 샤르도네랑은 조금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인간의 향은 거의 없고 자연의 향 위주의 그런 아로마를 갖고 있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풍부한 아로마와 청량함이 특징이라고 하니까요. 상큼하고 시원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비뇽 블랑이 아마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3가지 레드와인 품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가벼운 놈부터 묵직한 놈으로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피노누아인데요. 부르고뉴 지방의 대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약간 섬세한 귀족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연의 향 중에서 체리나 딸기처럼 그런 붉은 과일 향기가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나는 포도 품종이라고 합니다. 피노누아가 귀족 같은 와인이라면 메를로는 이제 부드러운 신사 같은 느낌의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블루베리나 트러플 같은 향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감미로운 와인이라 입안에서 그 둥글함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와인이라고 해요. 마지막은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즐겨 마시는 와인 품종인데요. 한마디로 테토남 같은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까만색의 아주 강렬한 맛이 특징인데요. 탄닌의 떨굼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면서 흑연이나 나무향도 함께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묵직하고 강렬한 와인을 이제 느껴보고 싶다면 이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한테 이제 와인 추천을 받아서 와인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사왔어요. 그래서 그 와인을 딱 한 잔 마셨는데 내가 추천받은 그런 맛이나 향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내 코가 문제구나 아니면 뭐 와인이 문제가 있나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잠들어 있는 와인의 아로마를 깨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그 잠들어 있는 와인의 아로마를 깨우는 과정을 브리딩 한다 라고 해요. 바로 와인을 잔에 따른 다음에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와인이 만나면서 아로마가 확 깨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브리딩이라고 하면은 뭐 와인 마시기 전에 이제 뚜껑 따서 1시간 정도 상온에 두면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그게 완벽한 브리딩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와인의 그 입구가 워낙 좁기 때문에 산소와 와인이 만나는 면적도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브리딩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거 따라하다가 와인을 왕창 쏟은 적이 있으니까 저 같은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땅에 대고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돌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처음 떠나는 프랑스 와인 여행이라는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프랑스 와인에만 집중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뭐 와인이라든지 품종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저처럼 이제 막 와인의 세계에 발을 담궈 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뭐 유익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었으니까요. 와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분들이라면 이 책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트의 와인 진열장 앞에서 자신있게 내 취향에 맞는 와인을 한 병 딱 꺼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즐겁고 더 유익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